여러분의 구독, 좋아요, 댓글은요, 저희 자리잡자 채널이 자리 잡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여러분, 저희 자리잡자 채널은 많은 자리 잡으신 분들의 사연 소개를 통해서 자리 잡고자 하는 많은 분들이 자리 잡으시는데 도움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희 시청자분 중에서 한 분이 보내온 사연인데요. 이분은 은행 지점장님 출신이신데 57세에 이제 퇴직을 하셨어요. 퇴직을 하시고 지금 66세시니까 10년이 지나셨죠. 10년이 지났는데 이분 현재의 월 수입이 얼마인 줄 아세요? 국민연금 월 소득 포함해서 580만 원입니다. 어마어마하죠. 굉장히 고소득자에 속하는데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받으실 것 같아요. 그 정도의 금액은. 그러니까 이거를 한번 여러분들하고 함께 나눠보면서 어떻게 해서 이렇게 노후에 60이 넘어서도 이렇게 고소득을 유지하실 수가 있는지 한번 그분의 사연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분은 이제 은행 지점장을 7년 하셨어요. 1금융권에 은행 지점장 7년 하셨는데 은행 지점장의 주 역할이 대출 영업이잖아요. 이제 기업체들 뿐만이 아니라 이제 개인 가게들 이제 대출을 많이 이렇게 영업을 하시고 다녔는데 그때 거래했던 업체 중에 한 업체가 건물 관리 업체입니다. 그 건물 관리 업체에 이제 부사장님하고 이제 인연이 되었어요. 인연이 되어가지고 그분하고 친하게 뭐 가끔씩 운동도 하고 같이 저녁도 먹고 이런 자리를 가졌는데 이 지점장님이 이제 53세, 4세 정도 그러니까 퇴직하는 게 한 3, 4년 정도 남은 그 시기에 지점장님은 퇴직하고 뭐 하실 거예요?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그래서 뭐 크게 아직까지는 계획이 없습니다. 사실 이제 퇴직 전에 뭐 사실 뭐 이렇게 뭐 유튜브도 보고 퇴직하고 나서 뭐 할까 생각도 하지만은 사실 실행에 옮기기는 쉽지 않습니다. 왜냐면은 늘상 내가 해야 될 게 많거든요. 근데 이제 뭔가 이렇게 자격증도 따라하고 막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하지만 실행에 옮기는 건 쉽지 않은데 그래 이분도 3, 4년 정도 됐을 때 이제 그분이 뭐 할 거냐 물어봐서 특별하게 생각하는 게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그러면은 지점장님 주택관리사 공부하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택관리사요? 그랬더니 예. 본인이 자기가 건물 관리도 하고 있지만 지금 시장 수요가 좋아서 일자리가 넘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도 그분 이야기를 듣고 주택관리사 공부를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해서 1년 정도 해서 이제 합격을 하셨는데 그 주택관리사를 따고 이제 땄다고 이제 그분한테 얘기했더니 이분 얘기가 그러면 이번에는 경비지도사를 따세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경비지도사요? 그건 뭐예요? 그랬더니 이게 나중에 뭐 아파트 관리소장이나 하시면은 경비분들을 이제 관리를 하셔야 된다고 그 관리를 하려면은 반드시 필요한 자격증이 경비지도사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요? 그럼 그것도 따야 되겠네요 해서 이제 공부를 해서 이제 경비지도사 자격증을 따신 거죠. 근데 이게 사실은 퇴직 전에 다 따신 거예요. 이 두 개 자격증. 퇴직 전에 따고 또 이제 그 주택관리사 같은 경우는 따고 나면은 본인이 사는 관할 지역에 있는 주택관리업체에다가 이력서를 내실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미리 퇴직하기 전에 이력서를 먼저 내신 케이스죠. 그래서 미리 그쪽 부사장님 계신 데도 내고 다른 데도 쭉 이렇게 냈어요. 냈는데 아니나 다를까 57세 퇴직하고 나와서 이제 실업급여 한 달 정도 받았는데 좀 쉬시겠다 했는데 바로 그냥 연락이 왔대요. 와가지고 지금 아파트 관리할 데가 있다고 오시라고 해서 거의 이제 2달 정도에 이제 퇴직하고 2달 정도에 바로 또 재취업을 하신 거죠. 하셨는데 주택관리사를 따고 처음에 가잖아요. 가면은 첫 월급이 한 350 정도 됩니다. 아파트 관리소장이. 350만 원 정도 받으시는데 이분이 그러는 거예요. 재취업하면서 350만 원 받는 것도 쉽지가 않잖아요. 않는데다가 물론 뭐 당장에 비교하고 차별하자고 말씀드리는 건 아닌데 그분 얘기는 그래요. 자기가 초짜지만 들어와서 350만 원 받는데 이제 거기에 아파트에 계신 경비분들 같은 경우는 또 어떠세요? 경비분들은 이제 근무 시간도 이제 2개월, 2길이죠. 2길 근무로서 하루에 한 15시간에서 16시간 정도 근무하시는데 받는 급여가 한 최저시급 정도, 한 240 정도 받으시면은 이제 세전이니까 세후는 한 220 정도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이 퇴직하기 전에 조금 이제 자격증 하나 딴 거밖에 없는데 그렇게 급여 차이가 또 아파트 관리소장은 빨간늘은 다 놀고 하기 때문에 복지 차원에서도 처우 차원에서도 완전히 차이가 나니까 급여도 거의 뭐 100만 원 이상 차이 나고 그러니까 어떤 거를 선택할 건지가 저희 자리잡자 시청자분들한테 이렇게 얘기를 좀 해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결국은 내가 퇴직 전에 조금 이 주택관리사 자격증 하나 따고 경비지도
관리조사 자격증을 땄더니 거의 뭐 그죠? 준비 없이 나온 것보다 급여를 많이 받으시고, 또 이거는 뭐 이제 나이가 있어서 뭐 퇴직하세요 이런 게 없거든요. 없으니까 그냥 크게 무리 뭐 없으면, 물론 이제 스트레스라고 한다면은 이제 아파트 그 분여에,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지, 아파트 분여에 그 갑질이 있어요. 갑질이 있는데 그거를 이제 막 못 참아 하고 그러면은 사실은 이쪽 업무도 잘 안 맞죠. 안 맞는데, 이분 얘기는 그것만 이제 잘 넘기실 수 있다면은 오랫동안 일하실 수 있는 그런 업무고, 또 페이도 괜찮고, 또 뭐 거의 빨간 날은 다 놀고 하기 때문에 그 이분이 강력 추천하는 거예요. 강력 추천하고, 그래서 이분의 수입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분은 이제 월 580만 원 수입이라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아파트 관리소장 하면서 370만 원 받으시고, 그 다음에 이분이 국민연금을 62세 때, 그때는 지금은 65세 때부터 받지만 그때는 62세 때부터 받으시거든요. 받으셨는데 180만 원 받으시고, 또 아내분한테 이제 10년 정도 전에 임의가입제도, 지난번에 제가 한번 말씀드렸던 임의가입제도를 활용해서 월 9만 원씩 냈답니다. 월 9만 원씩 10년 동안 냈더니 지금 아내분 앞으로 한 30만 원 정도가 나온답니다. 그래서 두 분이 이제 합치면 한 210만 원 되는 거죠. 근데 9만 원씩 그 10년간 냈는 것도 3년이면 다 원금이 회수가 되는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얼마나 좋냐. 그러니까 그때 좀 더 많이 들어둘 걸 그랬다 이렇게 얘기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부부의 어떤 그 국민연금, 사실 국민연금이 지금은 좀 이렇게 직접 관련이 없으니까 별로 신경 안 쓰지만, 당장에 내가 소득이 없는 상태에서 국민연금은 굉장히 큰 힘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형편이 조금 될 때 아내분의 그 임의가입 제도를 지금 한 51만 원까지 낼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9만 원부터 51만 원까지 낼 수 있는데, 적당하게 내가 낼 수 있는, 매달 낼 수 있는 것들을 금액을 정해서 한 10년간 부으시면 그거 한 3, 4년 만에 다 원금 회수된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그렇게 이제 잘 준비해서 지금 580만 원을 받고 계신데, 그러니까 이분 얘기는 그래요. 퇴직은 결국은 현실이다. 퇴직은 현실인데 내가 이제 조금 퇴직에 대해서 다리품을 팔면서 좀 알아보고 그러다 보면 충분히 퇴직에 대해서 걱정 안 해도 된다. 근데 이분도 문과 출신이지만 사실 문과는 자격증이라고 하면 운전면허증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나와서 내가 기존에 이제 현업에 있을 때, 현직에 있을 때 있었던 그 경력, 그걸 가지고 노후, 60세 이후에 어떤 그 계획을 잡으시면 거의 힘들다고 보시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새로운 세판 짜기를 해야 되는데, 그 세판 짜기의 시작이 바로 자격증입니다. 자격증은요, 그러니까 60세 이후에 그 자격증은 그때는 뭐 학벌이고 뭐고 그런 거 경력이 보지 않아요. 자격증이 있냐 없냐, 그것만 보고 가는 거거든요. 이분도 자기가 은행 지점장 출신으로, 뭐 은행 지점장 출신이라는 말고는 아무것도 없었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이. 근데 이제 그분 소개를 해서 딴 주택관리사와 경비지도사가 바로 그냥 지금까지 편안하게 일을 하실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마련해 줬듯이, 문과는 반드시 이 두 개를 한번 따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공인중개사는 어떠냐 이렇게 얘기했더니, 공인중개사는 월급여로 이렇게 따박따박 나오는 게 아니고, 물론 이제 성과 베이스이기 때문에 그게 물론 취향에 맞는 분들은 기본적으로 이제 도전해 보실 수 있겠지만, 이 은행 지점장 출신, 그 다음에 사무직, 관리직 출신들은 이 주택관리사가 훨씬 더 낫다는 거예요. 그걸 따면은 그냥 정년없이 계속 이제 일을 하실 수가 있고, 보통의 건물관리업체가 한 건물이나 공동주택들을 계약을 보통 3년 정도 하거든요. 3년 정도 하면은 한번 거기에 가시면은 계속 계약 연장이 되면 계속 거기서 근무하시는 거예요. 만약에 계약이 연장이 안 되더라도 그 건물관리업체에서 다른 또 건물에다가 또 이렇게 어레인지를 해준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퇴직하기 전에 딴 이 두 개 자격증이 얼마나 큼이 되는지, 그러니까 반드시 이렇게 한번 따보시라. 또 이분은 지금 현재는 관리소장이 돼서는 또 이제 이쪽 업계 시장이 보이니까 내가 이번에는 소방안전관리자를 따야 되겠다. 소방안전관리자는 2급은 많습니다. 2급은 많은데 1급이 조금 적어요. 그래서 이분은 이제 1급에 도전해가지고 1급을 이제 따신 거거든요. 따셨는데 이 소방안전관리자 1급을 따고 나서 일정 정도 경력 기간이 지나면은 이제 특급이 나오거든요. 특급이 나오면 이분 얘기는 그래요. 자기는 70에서 70 초반까지는 이제 아파트 관리소장을 하고, 그 이후에 이제 80세까지 일을 하겠다는 계획을 딱 갖고 계신데, 이 80세까지는 이분이 소방안전관리자 그 특급으로 한 건물 관리하는데 거기에 이제 가시면은 일주일에 한 3일 정도 출근을 하신대요. 3일 정도 출근하시고, 그리고 한 월 150 정도 받으신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때는 70 초반 지나서는 이제 80세까지는 자기는 그렇게 한번 보내고 싶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방안전관리자 1급, 특급. 이분 얘기는 그래요. 그러니까 퇴직하기 전에 사실 머리도 복잡하고 퇴직하면 뭐 할까 고민만 하지 말고 바로 이 3개 자격증, 주택관리사, 경비지도사, 소방안전관리자 이거 한번 따보시라는 겁니다. 이걸 따시면은 이 퇴직하고도 아무 걱정 없이 일을 하실 수가 있고 또 편안하게 국민연금 포함해서 이렇게 받으실 수 있는. 그러니까 국민연금이 결국 우리 나이 때 65세부터 나오니까 퇴직을 뭐 50대 중반에 했던 뭐 50 초반에 했던 또 뭐 있잖아요. 60에 하셨던. 그렇지만 어쨌든 그 공백, 국민연금 받는 시기 전까지 그 공백은 여러분들 결국은 이 자격증이 채워줍니다. 물론 뭐 현업에 있을 때 경력 관리를 잘 하셔서 재취업을 계속 이렇게 유지하면서 60 이후를 가실 수 있으면 그건 베스트인데 그게 안 된다면 새로운 판짜기에서 자격증 이 3가지는 퇴직 후에 여러분들의 편안한 삶을 보장할 수 있다. 이렇게 이분이 얘기하시는데 굉장히 많이 공감이 갑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준비된 퇴직, 이 또 준비된 자격증, 이 자격증을 이쪽 또 시장에 또 이쪽 업계로 들어가면 또 그쪽에 어떤 문화가 보이고 그쪽에 또 진로가 보이고 그쪽에 또 비전이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퇴직하기 전이면 더 좋아요. 근데 퇴직했더라도 이 3가지 자격증 한번 따보시는 거는 어떠실까요?